네, 수익을 위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보는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갓 영호 박영호 파트너님 기다리신 분들 아이고, 굉장히 많으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아, 네. 네, 아니 종목들이 계속 가네요. 네. SKC솔믹스도 그렇고 옵트론텍도 지금 네. 목표가 도달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드론텍은 제가 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한 60% 정도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제가 쿼드 카메라의 그 IR 필터는 이 회사에서 그 독보적인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뭐 실적이 좋아질 기대치가 남았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기관들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전략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종목은 만약에 눌림목을 받는다면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를 받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공략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솔믹스는요? SK솔믹스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너무나 잘 갔어요. 근데 SK솔믹스는 저는 여기서 분할 차익만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저 반도체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쪽에 아직 기초 소재가 석영인데 SKC가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을 해서 올 하반기에 납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때 소요되는 기본 소재가 석영인데 석영은 역시 SKC 솔믹스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 일단 분할 차익 하시고요. 저는 내려오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히 수익을 실현하고 가자. SKC솔믹스와 또 옵트론텍에 대해서 AS를 해봤고요. 자, 가경호의 촉을 이번에도 발휘해 주세요. 오늘의 하이킥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뭐 2차 전지 그 회사 관련 회사들이 그다음에 생산 캐파를 늘리고 공장을 증설하고 뭐 이제 그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양극재하고 음극재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아무리 증설을 해도요. 제조 공정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면은 이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시장이 확대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그 제조 장비 중에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CIS입니다. 네,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먼저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CIS 목표가 7,500원까지 하이킥 날려주셨네요. 네, 1차 목표가 7,500원 정도인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그 1차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극 제조 공정이고요. 두 번째가 패킹 공정이죠. 전극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사각 배터리를 만드는 이게 패킹 공정인데 이 패킹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충방전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가 중에서 전극 제조 공정의 장비들이 가장 비쌉니다. 전체 1개 라인을 했을 때 보통 한 30% 정도가 전극 제조 공정인데 이 CIS는 전극 제조 공정 장비 아주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그 전극 제조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 PNT하고 CIS밖에 없는데 PNT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의 그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그 소송 문제가 걸리면서 그 PNT의 그 수주받은 물량들을 자꾸만 납기를 딜레이 시키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 CI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LG화학 지금 LG화학이 2차 전지 그 공장 증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CIS는 LG화학하고 그 납품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실적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CIS의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CIS 생산 제품을 보면은 일단 코터라고 해가지고서 전극에다가 라미네이팅해서 코팅을 하는 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팅 위에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중요한 공정이 이게 롤프레스 공정이거든요. 이 롤프레스 공정은 전극판을 일정한 두께로 눌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리팅 공정,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탭 웰딩 장비 이렇게 그 전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한민국에 두 개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차 전지 투자를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가 전년도 2019년도에 약 그 70기가와트 아워였었는데 올해 약
약 100기가와트 아워고요. 2025년까지 약 250기가와트 아워를 지금 증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전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CIS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IS의 주요 거래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회사들이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주 현황입니다. 발주 현황인데 CIS가 2019년도 매출 대비해서 지금 기발주대에서 들어온 금액이 약 한 1,800억 정도, 1,90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매출에 비해서 약 한 50에서 100% 정도의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3월까지만 수주받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수주를 더 받는다면은 훨씬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CIS는 다른 2차 전지 장비 회사보다도 전공정 장비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전년 매출보다도 현재 수주받은 물량이 많다는 것은 2020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한 거죠? 그럼요. 지금 네.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CIS 같은 경우는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을 잘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신고가 부근에서 조금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신고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저점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신고가 패턴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IS 이제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라는 점 에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망주 CIS 하이킥 7,500원 선까지 현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전략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로 또 하이킥을 날려볼 유망주 바로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는 스페이스 X에서 테슬라에서 거의 주도를 했었는데 사실 아마존에서도 저궤도 인공위성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미국에서 생산 허가가 안 나왔었는데 8월 3일인가 5일인가 생산 허가가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저궤도 위성은 아마존하고 테슬라하고 점입 가격 경쟁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만약에 아닙니다만은 인공위성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인공위성 안테나인데 이 인공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해상용 인공위성 안테나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0%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요. 네.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일단 하이킥부터 날려볼까요? 네. 오늘 지금 3%대 상승으로 28,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는 33,000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어요. 네. 네. 이거는 일단 스페이스X 테슬라와 아마존의 경쟁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말고 아마존에서는 위성 안테나 회사를 접촉을 해줘야 될 텐데 아마 지금 봐서는 인텔리안테크하고 접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온앱이 파산 선고를 하면서 아마존이 온앱을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온앱은 영국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영국의 물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테슬라하고 다른 위성 안테나 회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의 접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경쟁이 불붙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주 인텔리안테크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조금 인텔리안테크는 그동안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또 우상향의 흐름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하락한 이유가 온앱이 파산 신고를 하면서 온앱하고 맞아요. 계약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영국에서 영국 정부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었고요. 영국은 이 회사 탈퇴하면서 EU GPS망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의 새로운 GPS망을 만들기 위해서 온앱을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온앱에도 기존 물량을 납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이번에 새로운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자로 뛰어들어서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생산, 발사하는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납품이 가능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전의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는 이 회사가 아마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히
작용이 될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그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지난번에 반등하는 거에서 기관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기관하고 외국인 수요가 들어오면서 아마존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인공위성 사업을 하면서 안테나 회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인텔리안 테크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 투자 전략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목표가 33,000원서까지 또 하이킥 날려주셨습니다. 오늘 고점 뚫고 하이킥 CIS와 함께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도움 말씀 와운의 박영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